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요즘에 그 조선일보가 이제 예전에는 그 금융기사를 잘 안 쓰더니 요즘 보니까 금융기사를 상당히 풍성하게 쓰더라고요. 이번에 그 저PBR 정책 때문에 뭐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지 본인들도 이제 자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자각을 한 거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 조선이 원래 냄새는 빨리 맡거든. 확실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 잘 1등을 유지하는 것도 그게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실력 중에 최고의 실력은 역시 분위기 파악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그런 분위기 파악 잘해요. 빨리 해. 근데 지금 분위기 파악을 가장 먼저 한 거야. 지금은 이 증시가 진짜 뭔가 심상치가 않다. 응? 그래서 오늘 이제 신문 기사 난 걸 딱 보니까 야, 이거 아니나 다를까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1989년 일본이 이제 거품 붕괴되고 나서 주식이 폭락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89년부터 지금까지 34년 동안 누적 수익률로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누적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아니라 그 증시, 코스피든 뭐 뉴욕 증시든 일본 증시를 했을 때 누적 증시를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이 2.9배, 그러니까 89년부터 지금까지 2.9배밖에 안 올랐어. 3배도 아니고 2.9배. 미국이 14배.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뭐 거의 뭐 9배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영국이 한 3배. 그리고 일본이 0.9배니까 밑으로 떨어진 거죠, 오히려. 0.9배니까 1배가 안 되니까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정체 쭉. 일본보다는 우리가 나은데, 그게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이니까 사실은 그게 뭐 낫다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일본은 지금 폭망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뭐 1배라는 것은 뭐 거기는 비정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한 거의 10배에 가까운, 뭐 9.8배인가? 그래서 뭐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래서 미국이 제일 높고 14배. 증시가 14배예요, 증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인덱스 펀드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주가 지수 따라가는 그 증시 코스피 지수 따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그런 펀드를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에다 만약에 미국 증시에 넣었으면 1억을 넣었으면 지금 14억이 돼 있는 겁니다. 34년 동안. 한국은 34년 동안 1억 넣었는데 지금 2억 9천 돼 있는 거지. 2억 9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까 34년 전에 1억 가지고 주식을 샀으면 안 되지. 그 펀드를 샀으면 안 되지. 물론 뭐 다른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겠죠. 근데 개별 주식 말고 코스피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국은 GDP가 10배 이상 증가가 됐으니까 사실은 GDP 성장률만큼도 못 오른 거죠.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단순 비교를 하긴 그런데 아무튼 오늘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는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딱 뭔 생각이 드냐면 제가 뭐 이제 신문을 읽어준다기보다는 그걸 보면서 이제 물밑의 이해관계를 한번 보는 거지. 뭐 저 지난번에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조선일보가 냄새를 맡을만 하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거나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한국의 기득권들은 뭐를 중요시 여깁니까? 결과도 중요시 여기지만 힘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증시라는 것이 국가의 어떤 국력과 정비례한다는 생각을 좀 안 했던 거야, 사실. 뭐 증시 그거 뭐 개인 투자자들 뭐 돈 벌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 대기업들이 돈 많이 벌고, 뭐 GDP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GDP 늘어나는 것만 중시 여겼지, 뭐 주가 수익률, 뭐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안 여기니까 막 공매도도 인정해주고, 그 기관들이 막 돈 벌어먹는 것도 인정해주고, 또 뭐 이재용이나 뭐 이런 어떤 재벌 그룹들이 상속세 이런 거 덜 내는 것도 좀 인정해주고, 뭐 액면 분할하고 이런 것도 좀 인정해주고, 막 별의별 거 다 인정해줬던 게 목표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 야, 그거 인정해줄 테니까 기업 좀 크게 키워서,
덩치 좀 키워. 덩치 좀 키워가지고 낙수효과 좀 보게 만들어서 네 동생들 좀 먹여 살리게 넌 그러니까 좀 불법을 해도 되니까 대신 덩치 확실하게 키워가지고 동생들 좀 밥 먹고 살게끔 우리 중소기업들도 좀 밥 먹고 살게끔 이렇게 좀 해줘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옆을 딱 보니까 미국도 그런 줄 알고 독일도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제조업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업들만 다 이렇게 크면은 나라가 다 크고 증시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증시 그런 거는 그냥 도박이다. 개인 투자자들이나 하는 거고 그거 하고 저기 국가의 국력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일본 봐라. 일본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득권이 약간 이제 좀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자꾸 일본을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일본 봐. 증시 뭐 별거 아닌데 지금 나라 엄청 크잖아. 일본 뭐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국가 아니었어? 근데 주식 이런 거, 지금 증시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 자꾸 그런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일본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본이 올라가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이 기사가 나온 핵심은 미국도 미국인데, 미국, 독일, 일본, 특히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뭐가 올라가니까 느낌이, 일본도 올라가는데 한국이 뭐야? 그러면서 갑자기 일본 올라가는 김에 쳐다본 게 미국 증시가 14배까지 올라간 걸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느낀 게 이제 이 패브릭이 비슷한 걸 보는 거죠. 패브릭.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패턴. 미국, 독일, 일본은 느낌이 뭐야? 이게 지금 주식이 증시가 올라가야 뭔가 지금 이게 강대국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주식 수익률이 증권시장 수익률이 국가의 어떤 강대국의 조건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이 주류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주식 수익률 그거 저기 강대국 조건 아니야. 상관없어. 괜히 사람들 가슴에 들떠가지고 일 열심히 안 하고 주식이나 투자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맨날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안 돼. 오히려 그거 안 올라가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거야. 근데 보니까 미국 보니까 14배가 올라가 있고, 독일도 거의 10배가 올라가 있고, 이러고 있고, 지금 잠잠했고 다 죽어가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할 때 일본도 지금 사상 최대의 증시를 찍고 앉았으니까, 갑자기 이제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봤다고 생각이 들어. 조선일보가 냄새를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금 연일, 저 PBR 정책 나올 때부터 계속 지금 제가 신경을 쓰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조선일보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핵심이 조선일보인 것 같아. 그거는 제 촉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그 기사를 쓰는 맥락이 아주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증권시장 수익률, 정말 우리, 코스피 지수는 이제는 강대국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더 이상 이제 거기 있는 산업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대표적인 어떤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삼성전자가 여기서 얼마큼 더 오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라든지 본인들이 예를 들면 마켓쉐어를 늘리든 어쨌든 노력으로 삼성전자나 이런 SK 하이닉스나 이런 어떤 산업들, NG, 엔소리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 재벌 그룹들의 그 규모가 여기서 더 클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조선일보도 아는 거야.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제는 뭐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불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불려? 금융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금융개혁이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금융개혁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왜? 금융개혁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걸 요구하고 나설 테니까,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거 요구하고 나설 텐데, 그걸 얘기하고 싶어도 이제 혹시나 또, 긁어 부스럼 만들까봐 금융개혁 얘기 못하고 계속 이제 증권시장, 한국 증권 저평가 돼 있다. 이거만 계속 얘기하고, 또 도요타 사례를 들어가지고, 도요타가 요번에 삼성전자를 이겼더라고요. 삼성전자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시가총액 2위로 부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위였는데 TSMC 다음에 2위였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3위로 밀려나고 2위가 토요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좀 안 좋은 시그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권시장이 뭔가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기 노력으로 지금 올라가기는 힘들어. 올려고. 그러니까 증권시장이 뭔가 좀 개선이 돼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2배가 됐든 이래야지 토요타를 이기고 뭐 TSMC를 이기지. 지금 그대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간판이 떨어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뭔가 우울해지잖아요, 분위기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3위 하다가 갑자기 4등 하다가 5등 하다 이러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 슬로건이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낙수효과 보겠다. 응? 그래서 삼성전자니 뭐 LG니 현대 이런 것들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이 쭈쭈쭈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 그 기업들이 계속 시가총액 떨어지고 이러면서 그러면 계속 신문에 날 테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들이 주창했던 그 국가의 발전 방향,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그 얘기가 틀린 거가 되는 거잖아. 자꾸 뭐가 뒤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전 정부 때 소득주도 선생님 이런 것들을 다 욕하는 이유도 결국 그런 논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러면 기업들이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이렇게 뭔가 바꾸고 있는데도 자꾸 이제 뒤로 밀리니까 그 이유를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 논리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증권시장이 지금 뭔가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아니다. 이거를 지금 기득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게 이제 박수현 작가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주창을 했든 뭐 그게 이유일 수도 있겠는데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이제는 그렇게 돼가지고는 지금 왜냐면 우리가 사실 숫자로 그 기업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공장 몇 개 있다. 우리가 뭐 반도체 몇 톤을 수출한데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니네들 작년에 얼마 벌었어. 그리고 니네들 시가총액이 얼마야. 이 두 가지잖아. 근데 요즘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주가거든, 주가. 옛날에는 뭐 이익을 얼마 냈다. 이거 중요한데 요즘에는 무조건 시가총액으로 그 기업을 판단하고 그 국가를 판단해 버리니까 지금 한국 기득권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응? 삼성전자가 지금 3위로 떨어지면서.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상당히 긴장하면서 뭔가 지금 이제 증권시장 투명화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그 윤석열 정부라든지 정부 관료, 뭐 금융 카르텔 이런 사람들이 깨달았다기보다는 소위 얘기해서 약간 그 기득권 중에서도 약간 좀 뭐 조선일보나 이런 어떤 제3자가 보는 기득권, 제3자에서 바라보는 그 기득권에서 봤을 때 약간 이거 좀 이상신호를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분위기는 사실 좀 괜찮은 분위기라고 봐요. 뭐 저 PBR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박순영 작가라든지 개인 투자자들 우리 구독자께서 하시는 얘기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해서 지금 저 PBR이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공매도 금지네 이런 것들로 얘기하면 지금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기들끼리 지금 뭔가 합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막 터트리면 또 돌맞을까봐 지금 그 얘기는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법 공매도 금지도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왜?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천둥 치면 비 온다고.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되면은 결국은 불법 공매도 금지도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되고 뭐 상환기간이나 뭐 담보 비율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지금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융이든 독일 금융이든 어디 증권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의 몇 배가 돼 있고 미국이 14배고 지금 독일이 거의 10배 가까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만 지금 뭐 3배도 안 되고 2.9배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보수의 가장 장점이 뭐야? 일단 뭐가 격차가 났을 때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의 핵심이 뭐다? 결국은 숫자 노름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숫자 노름을 올리려면 뭐 해야 된다? 금융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답이 나온 거지. 답이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주 큰 전환점을 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앞으로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코스피 지수도 지수인데 뭐 일부러 부양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러 이제 증시를 부양시키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증시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인드를 이미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게 제가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사실 오늘
그걸 그냥 그런 걸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비교해 가면서 사실 지금까지 기사들 중에서 그렇게까지 비교하진 않았거든요. 왜? 약간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그걸 좀 숨기고 싶은 지수야. 미국 증시가 우리의 14배, 그러니까 34년 동안 14배 됐다. 독일이 10배다. 뭐 영국이 뭐 3배다. 그리면서는 또 한국은 빼놨더라고. 글로만 2.9배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얘기를 안 했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얘기를 않고 숨기려고 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정부가 뭐 의지를 가지고 변화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대한민국 기득권들, 우리 소위 얘기해서 악당들 또는 영감님들, 이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그 분위기를 깨닫고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는 삼성전자가 그냥 노력을 해가지고는 시가총액이 지금 여기서 정체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이제 귀담아 듣지 않으면 계속 시가총액은 줄어들 거예요. 왜? 여기서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봤을 때 코스피가 계속 여기서 그냥 박스권에서 있어가지고는 삼성전자가 어디 미국을 가든지 뭐 이런 데 이러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주창했던 낙수효과, 대마 불사, 이게 결국은 이제 씨가 안 먹힌다라고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아주 고무적으로, 조선일보 기사를 아주 그냥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강대국의 조건, 제가 오늘 표지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지금 14배라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은 이제 주식 수익률, 개인 투자 수익률이 14배 이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뭐 다우지수라든지 S&P가 14배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14배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고 주머니가 두둑해졌다는 얘기고, 또는 401k라고 해서 우리가 연금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돈이 이제 불어났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부유해졌다는 얘기잖아. 자기들이 받았던 급여의 14배를 더 추가적으로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근로자들은 임금만 받은 건데, 미국은 임금 받은 거에 그냥 그거를 주식에 넣었으면 14배까지 늘어났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들 자체가 되게 부유해지면서 뭘 되겠어요? 세금도 내고, 쓰고, 소비해서 쓰고.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지금 뭐 주체할 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사실은 뭐 가보면은 다른 유럽 국가하고 틀려요. 특히 영국하고 독일 비교해보면, 제가 독일 참 많이 가고 자주 가는데, 독일 가보면 영국하고 분위기가 틀려. 일단 그 길거리 다니는 아줌마들이 얼굴이 틀려요. 독일은 여유로워, 얼굴들이. 왜? 돈이 넘쳐나요. 근데 돈이 막 들어온다는, 증시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몰린다는 얘기잖아. 돈이 왜 몰리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또 그 국가 자체가 안정성이 보장됐다는 얘기니까 독일이든 미국이든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이 최강국이고, 전 세계에서는 미국이 최강국이고,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증시 수익률로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국 기득권들이 이제는 부인을 못 하는 거지. 이게 이제는 우리가, 대기업의 개수라든지, GDP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되겠다. 이제는 시가총액, 그 국가의 시가총액이 그 국가의 국력을 의미하는구나. 결국은 유럽에서는 독일이 최고고, 전 세계에서는 미국이 최고인 이유가 바로 이 자국의 어떤 그 증권시장의 수익률에서 결국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걸 증명을 한 거고,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이제 크겠다는 것을 느낌이 오니까 일본이 지금 증시가 움틀거리는 거 보면서 일본이 이제 살아 움직이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가면서 자꾸 불안해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거야. 그리고 한국이 계속 이제 시가총액이 정체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게 금융기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개인 투자자들 이제 수익률 늘려주고 국민연금 수익률 늘려주는 것을 넘어선 이제 국가 강대국의 측정지수, 표준지수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조선일보가 눈치챘다는 거. 아마 제가 봤을 때 1년, 2년 지나면은 이제 그 국가의 시가총액이, 국가 증시의 시가총액이 그 국가의 국력으로 이제 아마
평가될 것 같아요. 뭐 이게 투명돈이 뭐 요즘 보면 뭐 국가 청렴도도 있고 막 투명도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거 다 합친 게 그 국가 증시에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명도가 있어야 그 나라의 증시로 돈이 들어오지. 그 청렴도가 없으면 그 국가로 돈이 들어오겠어요? 그 국가가 강하거나 뭐 치안이 강하고 그리고 그 국가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총합이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가 청렴도 또는 뭐 거버넌스, 정부의 어떤 뭐랄까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 결국은 그 국가의 증시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그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니 뭐 현대자동차, 뭐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해명이 안 된다.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 예? 이제는 그 대기업 수라든지 매출액으로 국가의 어떤 우리가 어디가 잘났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오늘 이게 조선일보 기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한번 영상 올렸습니다.